이것을 해도 좁아. 몸이 안 좋아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하는 부부. 아이고 이거 더 아프네. 아침 되면 일어나기 싫은데 다시 시작하는 게 싫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을 시작하기가.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해 노력해온 감동 프로젝트 해바라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곳은 진주에 있는 한 병원. 아침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디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허리가 아프고 나는 인공배 세개잖아. 내가 좀 8년 됐어. 까딱 없어. 여기서 치료 받으셨어요? 요새 했어요. 근데 병원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무릎 때문에. 물 때 와갖고 지금 허리가 어찌 되는 거 싶었어. 혹시나 싶었어. 오늘도 여전히 진료에 여념이 없는 김용상 전문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게 제거가 돼서 신경이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 스마일 닥터라고 불리는데요. 상처가 엄청 컸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키가 크셔가지고 일단은 좀 더 무게감 있고 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원장님 세심하고 하니까는 뒤에 가서 움직임 같은 거 걷는 거 다 확인하시거든요.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또 말투 자체가 여기는 경상도인데 서울 말투를 쓰니까 조금 더 사근사근하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더 좋아하시고. 회진 시간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일 가라고 해. 아, 며칠 다 기다려. 근데 약은 더 주지 말고 간 거. 그러세요? 아프다고 한 개 더 처방되는 거여야지. 우리 원장짱. 필요도 잘해주시고. 어떤 점이 그렇게 짱이에요? 다예요? 예. 우리 선생님 곁보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어디 아프다 하면 그러니까 환자들 고민을 잘 들어주시죠. 한 개 한 개 다. 한편 해바라기를 통해 이곳을 찾은 이재관, 최인희 부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질 못해 있어서 병원에 검사도 좀 받고 그러려고 겸사겸사 왔어요. 오늘 계속 팔이 저리신가 봐요. 네, 계속 저려서. 뭐 어느 정도예요? 옛날에 장난할 때 왜도 이렇게 전기 오게 한다고 막 폈을 때 왜 찌릿하게 저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당기면서 저리다가 요만큼만 또 저리다가. 몸이 많이 불편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부부. 엑스레이 검사부터 MRI 검사까지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과연 부부의 상태는 어떨까요? 앉으세요, 어머니. 어머님도 앉으시고. 결과로 치면은 아버님이 약간 더 안 좋으세요. 조금 더 안 좋으세요.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전방전이증이 되게 심하고 분리증이 있어서 이렇게 뼈 자체가 아예 어긋나 버린 거예요. 척추 분리증에 의한 전방전이증. 척추 전방 전유증은 척추 일부분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붓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이 나오는 구멍 자체를 넓혀줘야 돼요. 어머님도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요. 허리는 상태가 아주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사진상에서는. 근데 아프죠. 문제는 목에 있어요. 어머니가 손저리고 이런 거는 목에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어머니 불편하신 쪽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5번, 6번엔 조금 더 크게 디스크가 있어요. 새까맣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님보다는 여유가 있으세요. 아직.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은 주사 같은 걸 좀 맞아보고, 신경에 넣는 주사거든요. 그렇게 주사를 맞고 치료하시면 되고, 아버님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상의를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수술비 집도 여기가 아니고 수술하려면 수술비 아유,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몸이 낫는 게 뭐 제일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죠? 그날 오후 부부의 의료 지원을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시간의 회의 끝에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원칙대로 좀 시도를 해보고요.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죠. 수술 중에 출혈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출혈량 조절하고 항상 피 확인하고 그러고 수술합시다. 부부의 의료 지원을 강력히 추천했던 김용상 전문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좀 일찍 이제 돌아가신 편이긴 한데 가끔 보면 이제 어머님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지금 제가 철이 드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사시는 게 정말로 어른들이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뭐 당연히 뭐 그런 거지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이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안 아프고. 그동안 허리 아파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거 치료를 해주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다 감사하고. 아유, 제2의 뭐 인생을 살아가야죠. 이제 나이도 이제 완전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외가 몸이 안 좋아 기초생활 수급 상태로 지낸 지 3년째라는 이재관, 최인희 부부. 그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거동이 불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부부. 아내는 누워있기도 힘들어했는데요. 최근 자궁적출술을 받은 아내는 허리 통증도 심한 상황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뼈를 잘 지지를 못 해준대요.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이렇게 바닥에 앉는 거는 제일 힘들고. 허리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안 있을 거냐고. 발이 저리 되니까. 그 발저린데 이러고 있어. 발을 피고 있어. 아파. 아우 아파라. 왜 그래? 더 올라오니까.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들려서 허리가 뜨잖아. 알았어. 그런 인공지능 비켜주냐고. 아이, 졸려서 그래도. 아니 좁아. 누구라며. 아니 근데 왜 내 옆에 놓냐고. 좁게 반대로 놓던가. 좁아 죽겠네. 넓은데 왜 여기 와서 놓냐 그래. 의자에 발을 올리기 위한 부부의 신경전. 결국 아내가 자리를 양보합니다.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게 일상인 남편. 지금 상황이 답답하지만 아내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금방 잠드시네요. 그만 자요. 10초도 안 돼서. 그리고 앉았다 그래요. 맨날. 왜 이렇게 잠을 잘 자? 뭘 참, 뭐라고? 뭘 참. 앉았다고? 진짜 앉았어? 무슨 소리래? 코를 골고 자놓고. 뭘 코로 불었더랬잖아. 아이, 코 골면서 잤잖아.
이 부부에게 불행이 닥친 건 지금로부터 19년 전.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외환 위기로 실패하고 설상가상 아내마저 큰 돈을 사기당하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원망은 커져만 갔는데요. 밥 먹을 때도 밥도 못 먹게 해요. 밥 먹으면 막 니까짓게 밥 먹어서 뭐 하냐 그러고 막 완전히 막 벌레 취급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사람도 싫어지고 다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감정으로는. 그래가지고. 하지만 부부의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부부가 힘들게 빚을 갚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남편의 교통사고. 그 후 남편은 뇌경색으로 왼쪽 편측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질 못했는데요. 옛날에는 막 꼴 보기 싫었어요. 막 화나고 이제 아파서까지 나를 고생시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막 화났었어요. 꼴도 보기 싫고 아픈 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이걸 짊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요즘에는 저러고 자는 거 보면 너무 옛날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옛날에는 막 아주 되게 까탈스럽고 막 뭐 그러니까 송곳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막 아주. 이거 봐, 이거 영화는 틀어놓고 코를 그렇게 골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귀 망가져. 귀에다 이렇게 꽂고 잠을 자 맨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재활치료를 통해 걸을 수 있게 됐지만 병간호를 하던 아내의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며 견디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뇌경색 이후 남편의 성격이 유순해져서 그나마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대학에 다니는 딸 보영입니다. 뭐 과자 사왔어? 뭔 과자야? 아픈 부부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딸. 오늘 너무 늦게 들어와서 밀렸어. 네, 하고. 성룡아, 저기 주방에 의자 위에 수건 좀 가져와. 연두색. 얘 노란색? 그게 노란색이야? 그거랑 망 하나 가져와. 이거? 아무거나. 네 세탁 정도는 엄마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막 이거 양말 뒤집고 이런 거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해야 돼가지고 여기도 세탁물이 또 있어서 제가 하려 하는 편이에요. 학교 공부에 집안일까지 하려니 개인 시간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입니다. 손 씻었냐고 나갔다 와서. 엄마 아빠는 안 했지? 지금 보니 집안의 군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아, 성룡아 일로 와봐. 누나 아빠인가 봐. 서랍에 별에 맨 위에 거에 매달린 토끼. 그거 좀 세탁기에 다 넣어줘. 세탁기에다 넣어? 모르겠어? 응? 맞아. 그럼 수건 좀. 아니, 휴지. 너 땀좀 닦아줘. 이거 열고 넣는다. 우리 말은 안 듣고 누나가 오라라면 바로 달려가요. 잘 올 거예요. 그냥 가는 수준이 아니고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요. 누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성룡아. 네? 누나 무서워? 좀 무서워? 왜 이렇게 뛰어다녀? 몰라요. 원래 안 뛰잖아 너. 네. 왜 이렇게 뛰어다녀? 못 들은 줄 알까봐요. 제가 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가 봐요. 날아다녀. 보영이의 이런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좀 엄마 아빠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초보 살림꾼. 특히 음식을 만들 때면 엄마와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간장 넣었어? 넣습니다. 국간장. 간장 없어. 이거. 조선간장을 넣어야지. 이거? 맛없어. 아니야, 이걸로 간을 하는 거야. 아, 싫어. 저거 조금 넣어야 돼. 난 다시다 간장. 다시다만 넣으면은 조미료 맛만 난다니까. 알았어. 에이, 다시다를 그렇게 좋아해. 다시다 넣지. 다시다 간장. 조금만 넣어. 딸이 엄마 눈치를 보는데요. 왜 여기 있어?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보영이의 착한 고집. 일로 와. 알았어. 자리 정해진 대로 와. 하지만 한 달 120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저녁 한 끼뿐. 생활은 쪼들리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이 없는데요.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요. 보영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세무회계학을 전공하는 보영이. 학비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안 쓰려면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바로 오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 계속 있으면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쓰던 거야? 네. 3, 4년 지난 건데? 눈에 쓰는 거라 자꾸 눈에 뭐가 나서 안 쓰려고 하는데 없다 보니까 계속 쓰게 돼요. 요즘 보기 드문 알뜰한 딸입니다. 그 사이 일어나 아들을 깨우는 엄마 이니 씨. 일어나. 성룡아, 엄마가 오래 못 앉아 있겠어. 일어나, 얼른. 응?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한 엄마에겐 아들을 등교시키는 것도 큰일입니다. 세수 다 한 거야? 벌써? 이도 닦았어? 목도 닦아. 늦둥이 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인데요. 겨우 아들을 늦지 않게 보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녁부터 쌓여있는 그릇들이 눈에 거슬린 이니 씨. 큰맘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엄마 설거지 냅둬. 내가 학교 갔다 와서 할게. 알았어. 이게 뭐야? 수치곤란. 미안해. 빨리 손 씻고. 손만 씻고. 손 닦고. 내가 자해하지 말라 했지? 빨리 가. 아니, 해볼라 그랬지. 바쁜 거 같아서. 어디 허리가 아프세요? 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아침에는. 아우, 다리야. 어깨요 하고 여기 팔 계속 저린 거 하고요. 그게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설거지 하고 나면은 막 팔 저려서.
오전 시간에는 진통제를 먹고 계속 잠을 자야 견딜 수 있습니다. 엄마? 나 간다. 일찌감치 준비를 마친 딸도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학교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가면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네. 차 타면? 10분 정도? 10분? 네. 차 안 타요? 버스비가 없어서 너무 늦지 않는 이상 걸어가요. 차비 걱정에 일부러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를 진학을 한 딸. 그런 딸 생각만 하면 아빠 최관 씨의 마음이 미어지는데요. 내 부모된 입장에 참 그게 안 됐어.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차비가 없냐 그러면 있대요. 그래서 그 뻔히 내가 아는데 주머니 사상을 제 성격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별로 안 하니까 더 그래죠. 그날 오후 아내가 병원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던 남편. 갑자기 밀린 설거지를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부엌 근처에도 안 갔었다는데요. 딸을 위한 아빠의 작은 배려입니다. 집에 잡도 있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뭘 해야겠더라고. 해놔야지. 사업 실패 후 무거운 짐을 옮기는 택배 상하차 일을 했던 남편.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데요. 아이고 이거 더 나쁘네.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통증은 척추 전방 전이증의 주요 증상. 남편의 경우 정도가 심해 다리 저림도 동반된 상태입니다. 가까스로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뭐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그 진사장이 어디지? 일 좀 시켜주지. 나도 시켜줘. 하늘이 노래 테니까 걔는 그만해. 자신의 상황을 알기에 선뜻 말 꺼내기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일자리를 부탁해봅니다. 한편 병원에 다녀온 아내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동생인데요. 동생이 머리도 감겨주고 해서 그 동생 만나러 온 거예요. 그냥 신랑이 아니라 오늘 미양 신랑이 뭐냐? 아고 뭐가지? 목의 통증 때문에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든 아내. 머리도 감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도 세고 아주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건 딱딱딱 그 일처리 딱 하고. 요즘 모습하고는 완전 반대네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결혼 전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언니. 그래서 동생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데요. 답이 없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해. 일단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애들도 맨날 엄마 아빠가 아프다고 하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좋을 것 같고. 머리를 감은 후 조용히 동생을 불러내는 이니 씨. 그 두 분이서 저쪽 가갖고 뭐 하셨어요? 조금
조금 빌렸어요. 좀 빌렸어요. 지금 나갈 돈은 많은데 너무 택도 없이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빌렸다가 갚고 빌렸다가 갚고 이럴 때 이제 갚는 게 늦게 갚죠. 갚긴 갚는. 한편 딸과 외출을 한 재관 씨. 통증이 심해 제대로 걷질 못하는데요. 결국 딸 보영이가 부축을 합니다. 아빠 한번 기대봐봐. 의지를 할 수 있지. 편해 걷기가? 조금 더. 아, 엄마가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매달려 가는 것 같다고 불편하다고 하지 말래. 편하긴 편해. 아빠 진짜 걷겠다. 항상 아빠에게 살갑게 구는 애교 많은 딸입니다. 부녀가 간 곳은 근처 재래시장. 일일이 반찬을 만들면 식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렴한 반찬을 사다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멸치는 내가 해도 되고. 아니 그건 못해. 아 맛있는 냄새. 피실 3개 해봐 얼마야? 목은 2,000원, 목은 3,000원, 3,000원. 어머니 근데 별로 따님 좋아하는 거 안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싫어하는 게 없어서. 다 잘 먹어. 반찬 3개에 8,000원.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장조림 고기 종류 비슷한 거 하나 샀네요. 또 바꿔, 성룡이 거. 성룡이가 잘 먹어요. 엄청 아껴서 먹고. 근데 장조림은 또 되게 빨리 먹어요. 아껴서 먹고 한 번은 하도 잘 먹고 지어 먹어. 뭐지? 메추리 알인데 응, 메추리. 메추리 알을 반으로 잘라버렸어. 너무 빨리 먹어서. 한 수저에 한 알씩 먹으니까 한 수저에 반 알씩 먹으라고. 그럼 뭐야, 두 개씩. 반 알씩 해서 하나를 먹어버리니. 똑같이. 좋아하는 것 좀 마음껏 먹이면 좋을 텐데.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은 느려지는 발걸음보다 무겁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외출을 나갔다 온 부부는 초저녁부터 몸져 누웠습니다. 딸 보영이는 저녁 준비로 바쁜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 아내가 동생에게 빌린 돈으로 모처럼 사온 고기입니다. 미역국에도 뭐 떠 있는 것 같은데. 고기에 뭐라지? 비계 부분이요. 어제 먹은 미역국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고기의 양은 적고 사람 수는 많으니 잘게 자르는 건 필수.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네요. 내 식구가 먹기엔 너무 적다 싶었는데 고기를 반만 구웠습니다. 두 줄은 나중에 먹어야 돼요. 아껴 먹어요. 오랜만에 고기가 올라간 진수 성찬이 차려졌습니다. 평소 육류를 좋아하는 가족.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 먹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오늘따라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면 고기 며칠 만에 먹는 거야?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일주, 2주. 다른 거는 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더 맛이 없어. 가격이 똑같은 삼겹살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가? 그때는 5천 얼마였고 이거는 6천 얼마야? 5,204원. 비싼 거라서 맛있나 봐.
좋아하는 고기가 몇 주 만에 올라왔지만 생각 외로 인기가 없는데요. 습관이 돼가지고 많이 막 없어지면은 얘한테 혼나요. 나한테? 나. 누나한테. 다행히 나라에서 지원해준 집에 살고 있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 아이들 교육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엄마 먹으라고? 오늘 너무 먹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완행 먹었어, 엄마. 열차인데 그 옛날 김구 선생님의 심정을 좀 안 먹어. 옳지. 그런 김구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죠. 형편은 어렵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재관 씨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꿋꿋이 걸어왔는데요. 이제 이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꼭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저희보다 더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힘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원망한 적은 없어요. 저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해요. 드디어 남편의 수술날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다는 남편. 걱정이 되는지 아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사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남편 이재관 씨가 받게 될 수술은 나사못 유합술. 등 쪽으로 절개가 필요한 상황이라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분리증이 있으셨는데 원래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방전이증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신경 쪽에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원래 요추 아래쪽이 제일 작은데 거기다가 더 작아져서 지금 신경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많이 하는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인정된 방법이에요. 나사못 유합술이란 척추의 후궁판 뼈를 모두 절개한 후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한 뒤 인공 구조물을 넣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인데요. 요즘은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내시경 수술이 추세지만 남편과 같은 중증 전방 전이증의 경우엔 뼈의 위치를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나사못 유합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다. 다 흔들거리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척추뼈를 뒤에 덮고 있는 후궁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결손이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건드리게 막 움직여요. 불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 아버님처럼 신경과는 협착이 잘 오고 보통은 전방전이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한 상태에 수술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요. 다행히 문제가 됐던 부위는 말끔히 제거됐습니다. 한편 아내는 밖에서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후로도 3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길고 긴 수술을 끝낸 김용상 전문의. 오늘 수술 어떠셨나요? 너무 많이 디스크 간격이 많이 주저앉아서 간격이 없어요. 신경이 원래 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로 우리가 기구를 넣거든요. 케이지라는 기구를 넣는데 그 기구를 갖다가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신경 자체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박리를 하고 워낙에 오래돼 갖고 많이 이제 들러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나가는 신경도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엔 납작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동그랗게 이제 모양이 나오면서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약간 저림증 같은 걸 유발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괜찮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네. 남편도 회복실로 옮겨졌는데요. 고생했어. 좀 늦게 나왔어. 어? 손줘? 이렇게 사이 좋아졌어. 어떡해. 우리 손 잡아본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알아? 한때 서로를 미워했던 부부. 체온을 나누며 그간 마음에 남았던 앙금도 지워갑니다. 한편 수술을 마친 김용상 전문의는 구내식당을 찾았는데요. 3개만 더, 3개 더 해야 돼. 잘해요. 수술이 늦어지면서 함께 끼니를 거른 의사들. 근데 점점 이런 술 어시스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힘들었던 수술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남자 전문의들은 헌혈에밖에 없고. 왔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면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라면으로. 지금 밥이 없어요. 제가 지금 놓치셔갖고.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기나긴 수술 끝에 먹는 라면의 맛.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케줄을 잘못 짰나 봐요. 아침에 일찍 시작했어야 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부터 항상 6-7시간 지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7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3개 했거든요. 항상 같이 고생하는 의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수술은 진짜 혼자서는 못 하거든요. 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고 잘 도와줘야지 큰 문제 없이 잘 끝나요. 제일 고생시키는 사람들. 선생님 제일 고생하셨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아내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있는 신경근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놔서 통증을 호전시키는 방법인데요. 천장을 한번 살짝 보실래? 이렇게? 아니, 정면이. 천장 고개 돌려주세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니까요. 이런 주사는 처음이죠? 네. 정면 한번 볼까요? 주름 제대로 맞게 들어간 거예요. 자, 약 들어가면 좀 불편해요, 어머니. 주사를 맞았을 때 느끼는 찌릿한 통증은 문제가 되는 신경을 제대로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오케이. 끝나셨고요. 이제 시술의 효과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김용상 전문의는 아침 일찍 회진 중인데요. 전날 수술받은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좀 어떠세요? 일어나는 상태하고 좀 일어났었어요. 네. 엉덩이 한번 들어보세요. 엉덩이 들어보세요. 배가 무서워서 안 돼? 할 수 있어요. 아파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자, 뿔것. 그렇죠. 네. 자, 벌려보세요. 이렇게. 힘은 좋으시네,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마취가스도 잘 나오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누워서도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본격적인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아내. 들어봐.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 하나, 둘, 셋. 그래, 됐어. 하나, 둘, 셋. 엄청 됐어. 조금 이따 해 이제. 힘들지? 조금 이따 해. 조금 이따 해. 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 사소한 것까지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됐어? 김밥부터 먹을래? 이거 오징어인데? 오징어 줄까? 응. 오징어. 본인도 몸이 안 좋지만 남편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극진하게 병간호를 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면 김밥은 자기가 다 먹을래? 저쪽에 내 거랑? 뱉어줘. 어? 뱉어줘. 배 터진다고? 안 터져. 뭐 그거 먹고 배가 터져. 먹고. 응? 밥 먹고. 평소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저녁 한 끼가 식사의 전부였던 아내. 병원에 온 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는데요. 매번 바뀌는 식단에 음식도 맛이 좋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 몸 상태 좋아져서 나가시겠는데. 밥 잘 먹어서 집보다 훨씬 나아요. 과일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한다면 빨리 회복되겠죠.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의 재활운동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허리 아파?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살살 가. 너무 빨리 가면 넘어진다. 기분 좋아? 기분 좋냐고. 숨쉰대로 못 가니까. 짜증나? 그래도 고맙지 뭘 그래. 주사 빼서 좋지. 보험 주자. 주사 링겐. 그래. 어. 너도 넣는 것도 좋다.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허리를 펴고 잘 걷는 남편. 이제 많이 꼿꼿해졌는데 이게 걷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없어요. 조금만 더 회복하면 되겠네요, 진짜. 네, 좋아요. 이제 너무 좋고. 지금이라 기분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뭐 사회자가 금방 할 것 같아요. 못 움직일 것 같았는데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바로. 저 상처 길이에 비해서 너무 잘 움직이고 그러는 게 신기했어요. 바뀐 건 걸음걸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킬로? 5kg. 5kg 빠졌어요? 오. 수술 후 키는 5cm가 커지고 살은 5kg이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일주일 전 신경 차단술을 받은 아내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머님 팔 저린 건 좀 어떠세요? 오늘 날이 안 좋아서 많이 심해요. 오늘도 심해요? 좋아지지가 않네요. 아 여기 처음에는 여기만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참. 선생님 좀 만나봐야겠네요. 아내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데요.
목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추가로 수술을 받게 된 아내. 김용상 전문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환자. 여긴 좀 낫네요, 그죠? 볼펜 좀 낫네요, 그죠? 과연 이들은 해바라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